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공장 건설 좌초 위기. 그 배경은 테슬라가 독일에 건설하기로 한 기가팩토리 4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원인은 베를린 인근 그로엔하이드 공장 주변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자체와 여론의 문매 때문이다. 테슬라는 유럽 첫 대규모 시설이며 향후 연간 50만 대의 EV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가팩토리 4, 그로엔하이드 공장 설립이 환경보호를 앞세운 지자체와 여론에 막혀 지연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인근 그로엔하이드 공장은 기가 베를린 기가팩토리 4라고도 불린다. 유럽 자동차 생산의 심장인 독일 한복판에 짓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데 애초 올해 말이나 늦어도 2022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최근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이 지역의 환경과 동물 보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기가팩토리 4 설립에 대해 반대하자 공장을 완공시키는 것 자체가 수년 이상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독일 수도 공급업체와 논란도 있는데 테슬라가 독일 물협회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생겨 지역 여론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자체와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공장에 있는 브란덴부르크주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가 최근 허가도 나지 않은 탱크를 건설했으며 이를 시정하라는 조치에도 불응한 탓에 테슬라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다수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9일 규제 당국이 입회하여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의 대응도 독일과의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공장을 여는 데에 복잡한 규정과 관료주의를 비난하며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델 Y를 유럽에 보급하는 데에 독일 기가팩토리사는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곳의 생산이 차질이 빚어지면 중국 상하이 공장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실적 낙관적 전망. 시가총액 2조 1천억 달러 육박. 애플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이 거의 2조 5천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2주 후 있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데다 새로운 아이폰 13 시리즈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전문 매체인 배런스가 보도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세미 채터지는 14일 애플 주식에 대해 비중합대 평가를 반복하면서 애플 가격 목표를 170달러에서 175달러로 올리고 분석 초점 목록에 추가했다. 채터지는 아이폰 12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과 맥 판매의 지속적인 증가를 모두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아이폰 13 주기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기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터지는 애플이 향후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능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대만 폭스콘 등 아이폰 위탁 제조업체 아이폰 13을 당초 7,500만 대가량 주문했으나 최근 생산량을 9천만 대로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해 2세대 5G 지원 아이폰에 대한 강한 수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시티그룹 애널리스트인 짐 수바는 애플 주식에 대한 순매수 평가와 170달러 가격 목표를 유지하면서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 2022 회계연도 및 2023 회계연도 모두의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측치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수바는 맥, 아이폰 및 웨어러블, 특히 애플워치와 새로운 에어태그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바는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의 새로 출시된 에어태그를 구매하고 있으며 그것도 29달러짜리 1개가 아니라 99달러짜리 4개 패키지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에어태그에 더해 패션과 외관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실제 에어태그보다 키링이나 루프 등 액세서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애플은 액세서리 부문에서의 판매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사이의 입소문으로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통합 사용자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애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많은 애플 주식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저조했다고 말한다. 9월 출시 예정인 신형 아이폰 13 시리즈 발표를 앞두고는 실적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2분기 순이익 5.5조 원 11%. 매출 사상 최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대만 TSMC는 15일 2021년 4에서 6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난 1,343억 6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과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TSMC는 이날 2분기 결산 발표를 통해 4에서 6월 매출액도 19.8% 크게 증가한 3,721억 5천만 대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동기로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화상회견에서 2분기 스마트폰용 등의 왕성한 수요가 순이익과 매출을 대폭 증대하게 했다며 순이익 경우 환차손 등이 발생하면서 분기로는 역대 최고치에 달하지 못했다. 그래도 매출 순이익률은 3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매출 내역은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42%, 컴퓨터와 서버용이 39%로 합쳐서 8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이 64%, 아시아 태평양 15%, 중국 11%를 각각 차지했다. 웨이 CEO는 올해 메모리를 제외한 세계 반도체 시장이 17% 성장한다며 TSMC의 2021년 매출도 2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웨이 CEO는 2021년 설비 투자를 4월에 공표한 300억 달러로 유지하겠다며 7에서 9월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에서 17% 늘어난 146억에서 149억 달러로 증대한다고 전망했다. 웨이 CEO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새 공장이 2024년 1에서 3월 분기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확인했다. 그는 관심을 끄는 미국 정부의 TSMC 등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 관련 법안에 관해서 상원에서 가결하고서 하원에서 아직 심의 중이지만 보조금을 승인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미국 정당의 지지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TSMC는 애널리스트와 전화회의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이 3분기부터 점차 완화하지만 반도체 제조 능력 전체는 아마도 내년까지 빠듯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그래도 TSMC는 3분기엔 업계를 선도하는 5나노미터, 7나노미터 기술의 수요가 실적을 떠받칠 것이라며 스마트폰, 고성능 컴퓨팅, 사무인터넷, 자동차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4개 성장 플랫폼 모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SMC 주가는 새해 들어 16% 뛰어올랐다. 시가총액은 5,670억 달러로 미국 인텔의 2배 이상이다. 나녹스 투자 소식입니다. 나녹스,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의료용 상장비 1,000대 공급 계약. 나스닥 상장 의료기기 기업 나녹스가 서아프리카 시장의 진출을 위해 나이지리아의 의료용품 제조, 유통업체 아이리노 파마와 독점 유통 계획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녹스와 아이리노 파마는 규제 승인이 이뤄지면 나녹스 아크, 나녹스 클라우드로 구성된 1,000개의 나녹스 시스템의 배포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환자를 위한 의료 영상 촬영 가용성을 높여 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아이리노 파마는 계약과 규제 승인에 따라 나녹스에게 지불할 최소의 연간 서비스 요금에 대해 합의했다. 계약 초기 기간은 4년이며 쌍방의 상호 동의에 따라 추가로 4년을 갱신할 수 있다. 나녹스 시스템은 디지털 엑스레이 소스를 포함한 의료 영상 시스템이다. 클라우드를 통한 방사선 전문의 매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진단 검토, 진단 보조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연결 등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의료 영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스캔을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대기한다고 한다. 나녹스는 의료 영상 시스템을 통해 영상 촬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많은 인구와 긴 대기 시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란 폴리아킨 나녹스 CEO는 서아프리카는 나녹스에게 주요한 시장 중 하나이며 아이리노 파마와의 협약을 통해 나이지리아 전역에 대량 스크리닝 캠페인을 실행하여 나이지리아 국민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 영상 서비스가 물이나 전기처럼 보편화되고 접근할 수 있게 돼 모든 지역사회에서 쉽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에게데 아이리노 파마 대표는 나녹스와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해 의료 영상 시스템을 배포하고 전국의 의료시설을 위한 서비스를 보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 체결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사전 건강관리를 하는 동시에 예방의학을 증진하기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아프리카에서
의료 영상 촬영의 경제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미 델타항공 여행 수요 증가에 보잉 737기 29대 구매. 전 세계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며 많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대형 항공사 델타항공이 대형 여객기 구매 및 리스에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보잉 737-900ER 제트 여객기 중고 29대를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항공사는 현재 보잉 737을 130대 보유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또 중고 에어버스 A350-900 여객기 중고 7대를 추가로 리스에 장거리 국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델타항공 에드 바스티안 CEO는 이번 비행기 구매는 델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여행 수요가 줄어든 것을 계기로 낮고 비효율적이라며 MD-88과 MD-50 여객기들을 차례로 퇴역시켰다. 델타항공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로 인해 비행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델타항공은 이들 비행기를 2022년 1분기에 인도받을 것이며 약간의 개조 후 노선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